나노바나나 프로를 활용하여 완성하는 마케팅 콘텐츠, 그리고 상세 페이지 자동화 세미나를 통해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시간 동안 네, 이 목차에 따라가지고 디자이너와 마케터,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AI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활용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네, 제 소개 잠깐 드리자면 저는 SNS에서 케이스 제로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AI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 작업물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라이크 비전이라는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줄여서 보통 닉네임은 이제 캐로라고 많이 불러주시고 있어요. 아, 저는 7년차 현업 디자이너이고, 그리고 주로 웹 어플리케이션, UI, UX 디자인을 하면서 뭐 대기업이나 정부 지원 사업, 공공기관 등 200개가 넘는 다양한 작업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있다가 AI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AI를 만났을 때 우선적으로는 제가 기존에 하던 작업에서 어떤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기존 작업에서 활용을 넘어서 작업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AI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실무에서 많은 작업을 AI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각적으로 바로 보실 수 있는 이미지들을 간단히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네. 제가 처음에는 누끼컷 한 장으로 연출컷, 포스터, SNS 디자인 콘텐츠, 뭐 상세 페이지 등을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빌려서 작업물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이외에도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해보았는데, 보시면서 좀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감도 높은 이미지, 그리고 보기에 예쁜 이미지들을 아주 사실적인 느낌으로 제작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만든 이미지들은 다양한 콘텐츠 소재로 확장해서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감사하게도 여러 브랜드와 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런칭 전인 제품들이 조금 대부분이어가지고 네, 또 이제 작업물 공개할 수 있을 때 되면 SNS에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작업물은 네, 주로 스레드랑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속에서 다양한 정보 공유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구경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R코드는 제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스레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강의 들으시다가 또는 작업물 만들어 보시다가 그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패스트 캠퍼스랑 함께 하는 디스코드 커뮤니티가 있긴 한데요. 거기서 질문 주셔도 좋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DM으로 질문 주셔도 좋아요. 네, 이제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우지? 잠시만요. 네. 이 초록색 뭔가 있는데 제가 이걸 지울 줄 몰라가지고 네,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네. 아, 연, 잠시만요. 연필 버튼 지우기. 죄송해요. 못 찾겠어요.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음, 이 강의가, 그리고 세미나가 신청해주신 분들이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그룹은 디자인이랑 마케팅,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두 번째 그룹은 비즈니스를 직접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사실 이 두 그룹은 느끼는 고민점도 다를 거고, 강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우선 실무하시는 그룹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도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그 나노 바나나 프로가 나오고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다 망했다. 디자이너도, 뭐, 개발자도, 마케터도 AI가 나와서 다 망했고, 직업이 대체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툴은 진짜 쏟아지고 있는데 나는 따라가지 못하겠고 직업은 대체된다고 하고 이런 이제 위기감을 조성하는 말이 계속 들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꼭 배워야 하냐. 근데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실무를 하고 있는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고, 저랑 같이 개발자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AI를 누구보다 잘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AI를 만나고, 이제 날개를 달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네, 수업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AI는 대체제가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리를 채우겠구나,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AI를 왜 배워야 하냐는 질문에는 원래 하던 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작업 영역을 확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어요. 네. 실제로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요. 광고같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분야에서는 이미 많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제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실무에 지금 이미 계신 분들은 원래도 뭐 레퍼런스를 잘 찾으시고 좋은 것을 잘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AI를 만나면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까지 가능하다면 이제 더할 나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자영업 하시는 그룹인데요. 사실 이제 저는 디자이너이지만 지금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전에, 몇 년 전에 지금 업무와 완전 무관한 가게를 같이 운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디저트 매장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에게 가장 큰 미션이 내 가게, 내 브랜드를 알리는 일이었어요. 정말 매일매일 인스타그램을 업로드해야 하고, 광고나 이벤트 배너도 만들어야 하고, 매장에 붙일 포스터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본업도 해야 되니까 이게 도저히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때는 이제 AI가 없어서 소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사진 촬영을 했어야 했고, 뭐 에셋을 찾아서 사용을 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100번 양보를 해서 저는 디자이너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치는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외주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비용적인 문제, 일정 문제 이런 것들을 매번 조율을 해야 하니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느끼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면 덜 답답할 텐데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셔서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걸 공부해야 하는지 등등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브랜드, 초기 브랜드일수록 인력 충원은 쉽지 않고 대표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게 꽤나 중요하더라고요. 디자이너에게 맡겨야 하는 부분은 맡겨서 하시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채워 나가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빠르게 뽑아낼 수 있으면 마케팅 하실 때 이런저런 테스트도 빠르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시즌이 다가왔을 때 고민 없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은 시간 내에 다양한 결과 데이터가 쌓여서 내 브랜드 마케팅에 효과적인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시는데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여기까지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왜 콘텐츠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자동화 부분은 왜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개인 브랜딩을 진행하시거나 브랜드 콘텐츠를 계속 발간하시는 상황에서 항상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브랜드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한 가지 포맷이나 뭐 한두 가지 포맷을 정해두고 정기적인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꼭 자영업 하시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뭐 인하우스 디자이너 분들은 이제 뭐 회사 안에서 잘 맞는 형식으로 제작을 해두면 번거롭게 계속 수정하면서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입력이 가능해져서 이제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얻어가셨으면 하는 법을 정리를 해보자면 그 툴 사용법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전달드리는 예제를 무작정 따라만 하는 게 아니고, AI 기반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이제 이미지 한 장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을 해서 실무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쓰고 있어? 적용되고 있어?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도 얘기를 했듯이, 이거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디자인이랑 카드 뉴스를 쓰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이미지들 전부 다 AI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작업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같은 다양한 작업을 할 때 안에 들어가는 사진들, 뭐 업체한테 전달받아가지고 넣거나 뭐 스톡 이미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썼단 말이죠. 근데 직접 찍은 이미지들의 퀄리티가 안 좋으면 전부 다 재가공해서 써야 하고 비싼 돈 주고 쓰는 스톡 이미지는 원하는 에셋 찾으려고 항상 방황을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아요. 근데도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매번 비슷한 이미지를 쓰게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웠던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고민을 아예 이제 덜어버린 거죠.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이미지, 뭐 카드 뉴스에 들어가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없어? 그러면 만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브랜드나 작업물 톤에 맞는 이미지들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처음에는 엄청 큰 메리트였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스레드에 작업물을 업로드하고 공개를 하면서 작업 영역 확대가 가능해졌거든요. 이게 제가 그 스튜디오 운영을 하면서 이제 AI를 만들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검증을 하면서 이런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여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갈 메인 키 비주얼 이미지를 요청 주신다던가 또는 뭐 인스타그램 피드 뭐 브랜딩 자체를 뭐 요청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모델샷 간단한 그런 이미지들도 요청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상품 구성이 가능해졌고 그러면서 작업 영역을 확대하고 수익적으로도 부가적인 그런 부분을 더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 중간엔 아직 런칭 전이어가지고 블러 처리를 해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디자이너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보통 디자이너 분들은 부업에도 관심 많으시고, 언젠가 프리랜서로의 전향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제 그런 좀 단어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살짝 언급 드려봤고요. 이게 디자이너인 제 입장에서도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대표님들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방송이 나와가지고. 네. 그 예전 같았으면
모두 외부에 맡겼을 일들을 일부는 위임을 하고 일부는 내가 함으로써 비용은 줄이고 효율성을 훨씬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네, 제목은 이제 뭐 나만의 새로운 어시스턴트, 뭐 GPT, 나노 바나나, 피그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얘네가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툴들이 맞고, 미드저니를 포함해서 이거보다 더 많은 툴들을 강의에서는 다루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GPT인데요. 사실 정확히는 대화형 AI 모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비교적으로 뭐 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무조건 GPT여야만 해. 이렇게 알려드리지는 않고요. 뭐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AI도 사람마다 좀 취향이 있더라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제미나이 말투가 약간 교수님 같아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좀 낯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GPT랑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는 거를 네,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GPT가 개인화가 저한테 잘 되어 있고 뭐 메모리에 저장해둔 것도 많아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야에서 쓰고 있지만 콘텐츠 생산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획, 두 번째는 프롬프트 작성입니다. 음, 단순히 아이데이션을 위한 문구 추천부터 뭐 타깃팅의 세분화, 뭐 제품에 특화된 플로우 같은 것들을 질문을 하면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에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던져줘요. 근데 저는 좀 의심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AI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다시 재가공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요. 잠깐 어필 한 가지 하자면, 이 왼쪽에 이 글자들이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상세 페이지 기획할 때 던져주는 아웃풋이거든요. 보시면 조금밖에 안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던져줘요. 혼자 이제 머리로 처음부터 짜내는 것보다 GPT랑 함께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강의 수강하시는 분 베네핏에 보면 이제 기획하는 사람이 만든 상세 페이지 기획 GPT스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정제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전달 드리기 전까지 좀 많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노 바나나인데요. 네. 지금 이제 나노 바나나 프로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희한한 게 나노 바나나가 릴리즈 될 때마다 웨비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노 바나나 1이 나왔을 때 똑같이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게 나와가지고 또 헐레벌떡 교관 수정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키체인저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성능이 더 좋아져서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이 나노 바나나를 어디서 쓸 수 있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뒀어요. 사실 엄청 여러 군데서 쓸 수 있는데 뭐 제미나이, 프리픽, 힉스필드, 뭐 구글 AI 스튜디오 등등 공식적으로 네, 맞아요. 캐럿이나 이런 데서 플랫폼을 많이 제공을 하는데 그 좀 피싱 사이트 같이 좀 사기 사이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결제하실 때 조금 잘 보고 결제하시라고 네, 대표적인 사용처를 좀 작성해 보았고요. 음, 이 나노 바나나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왜 좋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미드저니에서 예전에 이제 나노 바나나가 나오기 전에는 미드저니에서 키 비주얼을 뽑고 이후에 뭐 컴피 UI 같이 좀 어려운 어떤 그런 플로우들을 겪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이때 미드저니에서 악착같이 최대한 비슷한 모양의 제품을 만들어내야만 후반 작업이 좀 덜 했었거든요. 뭐 모양이나 뭐 크기나 이런 면들에서. 근데 이제 이게 나오고 나서는 훨씬 부담이 줄었고 나노 바나나 프로가 나오면서는 부담이 더 줄어든 거죠.
네, 나노바나나는 결과적으로 제품의 일관성, 인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좋은 모델인데, 이제 기존의